안녕하세요. 한길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보통 특정 직군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이제 영상을 조금 촬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승무원, 승무원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로부터 지금 이제 승무원 채용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의 승무원 채용이 있을 거고요, 있었고요. 그리고 뭐 코레일이나 SRT 열차 구간에서도 지금 승무원들에 대한 모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에 대해서 승무원을 준비하던 우리 취준생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직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다시 이제 도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승무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량이라는 부분은 자기소개서 항목에 본인의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드러나야 되는지, 어필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뭐 5가지가 조금 겹치는 얘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서비스 역량입니다. 서비스 역량. 서비스 역량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난 누가 봐도 친절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 당연한 부분인데 보통 기업들이 묻는 것은 그러한 서비스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본인만의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물론 뭐 CS 자격증이나 아니면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로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서비스 역량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 오히려 설득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 역량 조금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서비스 역량 혹은 조금 까다로운 고객을 만족시켰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 인턴을 했거나 이런 업무 경험에서 좀 비롯된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특이한 경험, 다른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를 조금 가져와서 뭐 필요하시다면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나만의 스토리로 하나를 갖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들 있죠. 단순히 그냥 저 고객이 불만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해주니까 뭐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타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연한 소통법입니다. 유연한 소통법. 자, 소통법이 유연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본인이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모든 서비스 직군에 다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이 서비스 영역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직무가 바로 승무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승무원은 고객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고객, 뭐 애기 고객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노령의 고객들까지 다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성격은 어떤가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성격에 맞게 본인이 소통을 하는 그런 역량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유연한 소통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유연한 소통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나 어떠한 이야기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앞서 말했던 그 서비스 역량과 조금 연결이 되는 이어지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연한 소통법으로 어떠한 뭐 성과를 내거나 고객 만족을
뭐 이끌어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다면 큰 어필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안전의 영역입니다. 안전의 영역.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부터 승무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더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뭐 항공기 운항 중에 뭐 비행기 비상문을 열어버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실은 승무원은 탑승하는 탑승객들의 편의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승객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승객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하여튼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에 관한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와 연계가 될까요? 주어진 매뉴얼과 이런 부분들이 내가 철저히 준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떤 그런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타협을 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요. 역량도 아니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전 혹은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만큼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매뉴얼 준수가 네 번째였는데 세 번째와 이미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준수하는 것도 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어떠한 행위를 했거나 뭐 처리를 해버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의 컴플레인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고객 컴플레인을 넘어서 그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사실은 모든 직무에 협력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영역이죠. 내가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얼마나 협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승무원은 이 항공기 안에 뭐 몇 명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고작 뭐 10명 이하, 뭐 작은 항공기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10명 이하의 승무원들이 보통 있습니다. 우리가 뭐 LCC 항공사들의 비행기를 타면 보통 많아도 5명인가요? 5명, 6명. 그 정도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각각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본인이 담당하는 섹션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섹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임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임무들을 철저히 이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서로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쪽 파트에서 뭔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쪽 파트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승무원이라는 것이 스케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협력을 한번 같이 비행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 또 뭐 비행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본인의 파트 영역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협력을 할 수 있는 이 어떤 사람과도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앞서 말했던 유연한 소통법과도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요렇게 봤을 때 본인이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말한 이 5가지 영역에서 보통 항공사의 자소서들은 거의 다 도출이 됩니다. 뭐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해서 문제 해결을 뭐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묻진 않습니다. 보통 항공사에서 얼마나 규정을 준수하고 협력은 잘하고 그 다음에 뭐 타인을 감동시키는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여튼 그런 범위 내에서 보통 이야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에피소드들이 한 어떤 단체 내 본인이 소속되었던 한 조직 내에서 있었던 일들인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좀 여러 개 마련해 두시고 그 항목에 맞게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강조되는 영향들이 조금씩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합하는 것은 개인의 영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열차 승무원에게 필요한 5가지 역량, 뭐 5가지 역량이지만 5가지 에피소드, 필요한 에피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이 지원하시는 직군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